자, 이번 시간은 제 테마 9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인데요. 등록할 때 먼저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9번째 테마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인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다는 것은 결국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개설 등록을 하려면 먼저 개설 등록 기준부터 갖춰야 되는데요. 기준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방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인데요. 지금 현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즉 등록 신청할 수 있는 등록 신청자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눠집니다. 사람은 자연인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등기되어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근데 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 해서 전부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격만 취득했을 뿐 전혀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그런 자격만 취득한 장롱 자격 소지자만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리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참고적으로 이중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중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이미 등록된 사람, 이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지만 또 등록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중 소속을 제한합니다. 이중 소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기존의 중개업소 근무만 해야지 다른 중개업소에 또 소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이미 다른 중개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다른 중개업소에 일하면서 자기 사무소 등록을 또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중소속을 할 수 없으므로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이미 중개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등록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취득했을 뿐 전혀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고 있는 장롱 자격 소지자만이 등록할 수 있고요. 또한 법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록 신청 1번에서 등록 신청자 봅니다. 공인중개사 가로열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가로 닫고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그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와 법인은 등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따라서 또는을 반대로 하면 미시 되고 아닌 자를 반대로 하면 인자가 되고 할 수 없다를 반대로 하면 있다가 되는데요.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및 법인인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2번 등록 관청. 등록을 해주는 관청은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을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됩니다. 이때 시장은 그 시지역에 구가 없을 때만 시장이 등록 관청이 되는 거예요. 어느 시지역에 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등록 신청자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인데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공인중개사가 등록하기 전에 먼저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이라는 것은 실제 중개업무 하면서 꼭 알아둬야 될 경영실무 등을 말하는데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실무교육을 받을 때 실무수습을 포함해서 받아야 합니다. 실무수습. 네. 자,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이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수습을 포함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요한 것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걸 다른 교육, 예를 들면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느니 또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느니 또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느니 다른 교육의 명칭이 나오면 다 틀리는 것이고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실무교육이 있을 것.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수습을 포함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 및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시기에서 퇴직 후를 말해요. 퇴직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시켜서 중개업계 떠났다가 1년 이내 다시 들어올 때는 그 교육을 다시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중개사무소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이 있어야죠. 중개사무소 건물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는 어떤 건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지 원칙은 중개사무소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는 것은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진 적법한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로 내용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합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는 것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임시 가설 건물을 말합니다. 이런 데 확보하면 등록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허가, 사용승인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 즉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준공검사, 사용검사, 사용승인 허가받은 건물은 이렇게 확보해도 등록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같은 건물로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인데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자기 소유 건물로 사용권을 확보해도 되고 타인의 건물을 전세 또는 임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해도 됩니다. 이때 임차라는 것은 대가를 주고 빌리는 건데 전세와 임차의 차이점은 임차는 대가 주고 빌리면 다 그냥 임차예요. 근데 전세권 등기까지 되지만 전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남의 건물을 전세, 임대차 가능하고 사용대차도 가능합니다. 공짜로 빌리는 것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이라는 것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즉 이미 중개업 등록을 하여 중개를 하고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동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서 사용권을 확보해도 됩니다. 주의할 것은 중개사무소 건물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고 또한 큰 작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것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용도는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이어야 될 것이죠. 따라서 실무교육도 받아야 되고 중개사무소 건물에 대한 사용권도 확보해야지만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법인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면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법인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은 5가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예를 들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농협은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예를 뒀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법인이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은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2조 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가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이와 같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2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법인이 되고 자본금도 각각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주의할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되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비영리조합체인데요. 비영리법인체인데 풍악놀이패 등을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은 어떤 법인이냐?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에 해당되는 법인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협동조합에 해당되는 법인체이 되는데 상법상 회사라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5가지 종류의 회사가 상법에 규정되는 회사인데 이 5가지 종류에 해당되는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2조 1호에 따른 협동조합에 해당되는 법인체에 된다는 거죠. 상법상 회사라 하더라도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상법상 회사가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 2조 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체이어야지만 등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의할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을 할 수는 없는 법인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법인은 공인중개사법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 그러한 법인체입니다.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라는 것은 법인이 나중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을 때는 공인중개사법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만 하실 수가 있어요. 14조에 규정된 업무는 반드시 본업으로서 중개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개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되고 그 외에 겸업으로서 6가지가 있는데요. 6가지로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 등 관리를 대행할 목적 또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목적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에 대한 경영의 기법이나 경영 정보를 제공해 줄 목적 그 밖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분양을 대행할 영위할 목적 또는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이사업체를 소개하거나 도배업체를 소개해 주는 업무 그 밖에도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이나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에 대리에 관한 업무 이와 같은 겸업 업무 합쳐서 중개업과 겸업 합치면 총 7가지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이 대표자라는 것은 상법상 회사의 대표이사이거나 협동조합의 조합장을 대표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나 또는 사원의 임원, 사원 같은 말입니다.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또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임원이란 말은 이러한 회사의 이사감사를 말하는 것이고 협동조합의 이사감사를 임원이라고도 하고 사원이라는 것은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이사감사에 해당되는 사람을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원이라는 말이나 사원이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인데요. 이사와 감사를 합쳐서 임원이라고도 하고 사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즉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자격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봅니다. 네 번째는 이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해서 신표는 포함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 다른 말은 사원과 같은 말이죠. 이분들 전원이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실무 수습을 포함해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개업계 떠났다 1년 이내 다시 중개업계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면제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이 법인도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이때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건물을 확보할 때 사용권 확보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법인 저기 소유 건물을 확보해도 되고 남의 건물을 확보해도 되는데 이 중개사무소 건물은 원칙으로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확보해야 된다.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확보의 방법은 자기 소유 건물에도 되고 타인의 건물을 전세 임차 사용대차해도 상관없다라는 거. 따라서 중개사무소 건물 확보에 대한 기준은 공인중개사가 확보해야 되는 기준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등록하기 전에 즉 공인중개사가 나중에 등록을 하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갖춰야 될 기준은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된다는 거. 법인이 등록 기준 갖춰 나중에 등록이 되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하기 전에 먼저 법인은 5가지 외워두셔야 돼요.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사회협동조합인 해당하는 법인은 등록할 수 없다. 법 14조에 규정된 이와 같은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된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네 번째,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사원 전원이 다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임원사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중개사무소 건물 확보해야 된다. 요 5가지는 외워두셔야 할 것입니다.